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입니다. 여기는 영화와 음악 사이. 영화와 그 안에 있는 음악을 이야기해보고 그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영화와 음악 사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타리스트 이근우입니다. 영화감독 김경래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주 말고 원래 이 녹음하고 있는 주, 저희가 이 주에 새로운 영화를, 그러니까 신작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테넷,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테넷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영화 오랜만에 소개해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또 그 사이에 또 코로나가 네. 또 다시 2차 유행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또 올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좀 새로운 영화를 해드려야 저희도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2.5단계로 격상됐다고 해서 지금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는 열심히 방역하고 누구는 열심히 이걸 퍼뜨리고, 정말 참 불공평하지 않나. 맞아요. 또 너무 억울하지 않나, 저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뉴스를 보는 내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내내가 정말 짜증나고 너무 화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져서, 근데 이걸 또 저희가 이 영음사에서 다루자니 또 너무 하드한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춰볼까 하면 이 얘기는 더 이상 들어가면 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래서 네. 지금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일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서 하루빨리 좀 조속히 이게 좀 마무리가 돼서 이제 뭔가 다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또 원래 체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신작을 해볼까 하고 신나 있었는데 네, 다시 원래 체제로 돌아와서 네. 이번에는 말이죠. 저희가 이제 영국 영화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바다를 건너서. 영국이니까. 네, 네. 영국이니까 바다를 건너서 육지 쪽으로 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음. 북유럽에 있는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북유럽 영화 두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 편은 스웨덴 영화인 렛민이고요. 한 편은 핀란드 영화인 핀란드 메탈 밴드입니다. 이 두 편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이 렛민이라는 영화와 이 핀란드 메탈 밴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렛민은 뭐 어쨌든 리메이크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 핀란드 메탈 밴드는 아마 한국에서도 그 제천국제영화제에서 한번 상영이 된 이후로 극장 개봉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핀란드 메탈 밴드야말로 저희가 좋아하는 그 B급 감성, 이 물씬 묻어나는 이 핀란드 메탈 밴드라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화는 렛민 소개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스웨덴 영화 하면은 저는 잘 몰라요. 그쵸. 스웨덴에서 영화를 만드나? 또 사실 되게 의아했고. 스웨덴 하면은 뭐 볼보 아니면 이케아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스웨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영화 말고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스웨덴은 1년에 한 20편 정도가 될까 말까 한 영화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거의 불모지라고 해요. 1년에 20편이면 정말 적은 거거든요. 안 찍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극소수. 네. 그래서 예술 영화 정도만 찍어내는 음.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도 또 특이하게 그 영화가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 렛민 뱀파이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뱀파이어 영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컨셉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르성이 굉장히 짙죠. 그래서 찍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 스웨덴에서 뱀파이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우선 스웨덴 작가인 요온 린키비스트의 베스트셀러인 Let the Right On In이라는 이제 소설을 각색을 했고요. 이 영화의 또 각본에도 이 작가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원작이 있었다는 거죠. 네. 책으로. 그거를 각색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렛민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렛민이 이제 나도 넣어줘, 나도 껴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야만, 이 인간에게 초대를 받아야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컨셉, 이 뱀파이어의 속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따와서 가져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네. 렛민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 뱀파이어가 가진 속성, 예를 들면 뭐 햇빛을 볼 수 없다거나, 그다음에 피를 꼭 먹어야만 살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여기처럼 뭐 누군가의 초대가 되지 않으면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어떤 뱀파이어의 특징, 그다음 속성들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영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누가 있습니까? 네, 좀 생소하실 텐데요. 토마스 알프레드슨이고요. 원래 이제 배우에서 또 감독으로 이분도 전향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스웨덴의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기에르모 델 토로 네.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군요. 우리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영화 중에 뭘 했었던가요? 저희가 쉐이프 오브 아니다. 맞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 했었고 그 한 편 했어요. 그거 했었나요? 네. 뭐 파네미로 이런 것들을 만드신 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라고 불립니다. 스웨덴의. 원래는 코미디 감독이라고 하네요. 자, 주연에는 카레 헤데브란트라고 하는 배우와 리나 리안데르손이라고 하는 배우 둘이 나오는데 요 둘 다 이제 12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죠. 지금은 또 많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 있더라고요. 필모를 찾아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 렘미인 작품 이후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갭 중간에 필모가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 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됐거나 했는데 지금 자국에서 이제 영화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화 불모지다 보니까 네. 이 배우들도 사실은 어디에 뭐 이렇게 속해서 하기 힘들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스웨덴에선. 자, 이 영화는 또 특이하게 CG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뱀파이어 영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뭐 이빨이 난다거나 뭐 저희가 아는 뱀파이어 영화 뭐가 있을까요? 뭐 뱀파이어의 인터뷰 네.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막 정말 잔인하고 또 맞아요. 극강의 공포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영화잖아요. 뱀파이어 영화라는 게. 네.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어떤 그 점프 스케어라든지 이런 공포 영화의 특색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한 어떤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공포 그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뱀파이어의 특성이 많이 좀 배제를 해놨어요. 네. 이제 클리셰에서 많이 피하기 위해서 메타포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배제를 했고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시작은 뱀파이어로 갔으나 결국에는 이제 시관과 그런 좀 멜로 이거는 멜로 영화라고 칭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뱀파이어의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뱀파이어라는 어떤 특징을 넣어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CG가 한 50컷 정도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첨단 기술을 거의 배제한 상태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 헐리우드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된 거죠. 네. 요걸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겠네요. 이 헐리우드판 포스터를 보시면 조금 재밌는데 이제 클레어 모레츠가 이제 배우가 클레어 모리츠가 네, 나옵니다. 네. 클레어 모레츠가 이제 그 눈 위에 누워서 저희 그 러브 스토리 할 때 그 천사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또 천사 팔 쪽에 그 붉은색으로 또 이렇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국판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스웨덴의 느낌을 조금 퇴색시킬까봐 안 보긴 했는데 그 포스터만 보더라도 조금 더 장르성에 조금은 더 치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한번 봐봐야겠네요. 네, 궁금해지네요. 자, 이 영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에서는 음악을 소개를 안 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잠깐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화 속의 노래에는 스웨덴의 록그룹 록시트라는 어떤 밴드가 있어요. 그 멤버인 페르가 쓴 한 곡이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어떤 사운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공포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소리들은 다 직접 녹음한 리얼 사운드라고 해요. 뭐 개구리 소리라든지 동물 소리들을 막 섞어가지고 배우가 내는 숨소리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은. 그래서 되게 불쾌한 소리를 내는 것들은 대부분 리얼 사운드란 얘기죠. 자, 이 영화 렘민이라는 영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공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얘기로 풀어나가는지 영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영화 렘민입니다. 어두운 밤 길을 가던 사내에게 말을 거는 한 늙은 남자. 그는 몇 마디를 주고받는 듯 하더니 이내 그를 가스로 마취를 시켜서 기절시켜버립니다. 기절시킨 사람을 나무에 거꾸로 매다는 늙은 남자인 거죠. 그리고는 그의 피를 빼내어서 통에 담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피를 담고 있는 중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발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이야기의 중심엔 왕따를 당하고 있는 12살 소년 오스칼이 등장을 합니다. 금발머리에 흰 눈 같은 피부색을 가진 소년이죠. 혼자 있을 때는 칼을 들고 막 상대를 위협할 만한 대사를 하면서 칼을 막 휘두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작 학교에서는 약하디 약한 친구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소년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말했던 그 늙은 남자, 그 남자와 어느 날 옆집에 이사를 오게 돼요. 이 이엘리라고 하는 소녀와 함께 말이죠. 이 소녀 이엘리와 이 오스칼의 만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엘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엘리는 진하디 진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검정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요. 집 앞 놀이터에서 두 아이는 처음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뒤 친해지게 됩니다. 소년 오스칼은 점점 소녀 이엘리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저는 이 참 재밌었던 게 외모만 보면 사실 오스칼이 뱀파이어도 가깝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 전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누가 봐도 제가 뱀파이어인데 흰 백옥 같은 피부에 그쵸. 금발머리, 센 노란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 쟤는 정말 무섭게 생긴 뱀파이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이 감독 혹은 이 각색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전형성에서 피하고 싶은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뱀파이어라고 하면은 송곳니가 가장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엘리의 송곳니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이제 근데 여기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뱀파이어는 이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온 친구예요. 소녀가 뱀파이어인 거예요.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이 지금 이엘리보다 훨씬 더 오스칼이 소년 뱀파이어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쉽게 이미지화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이엘리가 뱀파이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엘리의 송곳니가 표현된 부분은 뭐 뒷부분에서 이제 물린 사람의 목 상처 정도로만 나오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뱀파이어 영화는 송곳니가 딱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는 대신에 이 오스칼은 칼이라는 오브제를 항상, 그러니까 메타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송곳니를 대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칼이란 날카로운 어쨌든 찔렸을 때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보면은 오스칼이 더 뱀파이어에 가깝잖아요. 창백하고. 근데 그 이제 두 인물이, 그러니까 이엘리와 오스칼이 나중에 이제 어떠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 비슷한 지점을 이제 뱀파이어인 이엘리와 칼을 가지고 있는 창백한 피부의 소년인 이 오스칼을 이제 뱀파이어처럼 묶어놨더라고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생뚱맞게 칼이 나오면 이게 조금 이상할 텐데 어쨌든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이거를 어찌 보면 칼이라는 오브제로 대신 뭔가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상처럼 그래서 나무를 찌르면서 나를 괴롭힌 이제 아이들을 되게 복수하는 시퀀스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그 억지스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게 서브 플롯을 또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되게 이렇게 아름답고 잔혹한 동화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상하게 이 아이의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감독과 이 각색,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작자의 노력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칼이라는 그 매개체가 나중에 복선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이 칼이 이꼬르 이엘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장면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가 지금 스웨덴이잖아요. 굉장히 추운 도시란 말이죠. 추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내내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날씨는 겨울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배경 자체가 거의 흰색이에요. 거기다가 이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오스칼이 항상 상징적으로 이렇게 흰색 배경에 흰색 아이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검은색의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이 이엘리라는 친구가 이 영화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금의 이제 재밌는 팁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춥잖아요, 배경이. 근데 이엘리만 뱀파이어라는 설정 때문에 홑겹 옷을 입고 나와요. 네, 그래서 반팔 입고 나오더라고요. 거의. 잘 보면 풀샷에서는 이제 그 로켓에서 찍고 인물 타이트나 배경이 살짝 안 오는 부분들은 블루스크린으로 촬영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너무 추워서. 이엘리가 어쨌든 어린아이고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블루스크린을 찍어서 그거 이제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이 인물의 외곽 부분을 보시면 움직일 때 푸른색이 조금씩 보여요. 예, 그거가 저는 이게 뭔가 이 뭐랄까요, 눈에 그리고 조명에서 비친 이제 그런 약간 반사라고 봤는데 그 잘 좀 뜯어보니까 블루스크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하니까 그쵸, 밖에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야 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고 뭐 얇은 바지를 하나 입는다던가. 하여튼 이 둘의 만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사람의 피를 빼던 늙은 남자는 호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칸은 이엘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뱀파이어인 이엘리는 피를 마셔야 살 수 있고 그 피를 늙은 남자가 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뱀파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영원히 12살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맨손으로 막 벽을 기어다녀서 올라간다든지 사람의 목을 이렇게 한순간에 꺾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센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꼭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영역의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렘미인이라는. 그리고 뱀파이어라서 피를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몸에서 악취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오스칼과 처음 만난 날 오스칼이 이엘리에게 너 몸에서 냄새 난다는 대사를 쳐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쵸. 피를 여태까지 안 마셨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호칸과 이엘리의 관계가 참 처음에 그냥 영화를 만약에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아빠다? 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뭐 아빠와 이제 부녀 관계라고 봤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관계가 밝혀지잖아요. 어떤 관계인지. 저는 봤을 때 이 호칸이 왜 살인을 그러니까 호칸은 지금 그냥 일반 인간인 상태고 이제 뱀파이어인 소녀 같이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직접 이엘리가 나서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는 이유가 이게 사랑의 동력이기 그러니까 소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그쵸. 느낌인 건가 아니면 뭘까요? 그렇게 이엘리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뭐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랑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호칸은 네. 이엘리를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이제 피를 구해다 주는 것으로 어떤 자기의 만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볼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대리자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 이엘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네. 그걸 또 치워주는 행위를 하는 건 또 이 호칸이잖아요. 그쵸. 같이 살고 있는 늙은 네네. 할아버지.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이 이엘리를 위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칸과 이 이엘리의 관계,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인 오스칼과 이엘리의 관계, 이런 어떤
감정적인 관계를 영화화 시키고 싶은데 그 안에 그냥 컨셉으로 뱀파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뱀파이어 영화야가 아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뱀파이어 영화들 보면 막 잔인하고 무섭고 또 섹슈얼하기도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적인 감각적인 영화라면 이 영화는 사실은 정말 말 그대로 멜로 영화에 가깝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거기에 뱀파이어 설정이 들어가 있는 영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영화의 본격적인 이제 사건의 시작은 이제 호칸이 이제 피를 구해와야 되는데 못 구해서 이제 걸려서 못 구했죠. 이엘리한테 혼나잖아요. 이제 왜 이것도 못하냐, 뭐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늙어버린 거지. 그렇죠. 그 사람이 옛날에는 젊어서 그 피를 잘 구해왔다면 이제 나이가 듦으로써 네. 이 사람이 피를 못 구하니까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엘리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이엘리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직접 이제 거리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오스칼이 살고 있는 약간 토박이들 모임의 이제 한 명을 굴다리 아래로 유인해서 이제 이엘리가 직접 이제 그 살인을 하게 되고 피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호칸이 그 시체를 가지고 그 빨간 썰매에다가 이제 시체를 싣고 이제 그 호숫가에 버린 데까지가 이제 이 영화의 큰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메인 플롯은 오스칼과 호칸과 이엘리의 관계라면 이 서브 플롯은 이엘리가 이 동네에 옴으로써 발생되는 살인 사건이 서브 플롯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참 구조가 재밌는 게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흐르게 마련인데 이 영화는 묘하게 이 서브와 메인 플롯의 이 밸런스가 거의 균등해요.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동화 같다로 느껴지는 지점이 저는 이 부분이었어요.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장르성 영화라고 하면 아마 살인 사건에 좀 더 포커스가 돼서 도대체 이 조용한 동네에서 범인은 누구야? 범인은 누구야? 그러다가 이제 이엘리가 쫓기고 오스칼이 도와주고 이럴 텐데 너무나 두 사람은 평화로워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호칸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오스칼과 이엘리의 평화가 조금 유지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영화의 컬러 부분이었어요. 색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겨울이 배경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또 눈과 저녁 배경이 유독 많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밤의 배경이 왜냐면 뱀파이어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거기서 이제 한 포인트 레드를 정말 이게 조금씩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 이미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칸이 시체를 이제 끌고 가는 빨간색 썰매, 혹은 그 동네에 약간 터줏대감들이 카페에 있는데 커튼을 묶는 끈도 빨간색이고 그 시체를 숨길 때 쓰는 막대기도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드의 부분을 계속 조금씩 넣어서 사용을 하긴 했는데 조금은 약간 과한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레드를 너무 많이 배치를 해버려서. 근데 저는 사실 빨간색이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뱀파이어 영화를 본 거 비교를 하는 거지. 자꾸 내 머릿속에서. 피가 낭자해요. 낭자해야 되잖아요. 막 질질 흘리고 막 바닥에 막 흥건히 떨어져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서 되게 의외였달까? 뱀파이어 영화라고 알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덜 쓰려고 했던 느낌이 저는 좀 더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절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파이어 영화 비교했을 때 얘기인 거죠. 네. 자, 오스칼은 이엘리를 만나고 나서 자신감이 붙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들에게서도 멋지게 반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오스칼은 이엘리에게 의지를 하고 또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엘리는 뱀파이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엘리의 피를 구해주던 늙은 남자 호카는 그날도 그 피를 구해주기 위해서 장비를 챙겨 나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늙어버린 몸으로 이 피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발각이 돼요. 진퇴양난인 그에게 남은 선택이라고는 염산을 얼굴에 부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입니다. 크게 상처를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호칸에게 이 이엘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병원의 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의 남은 피를 빨아먹은 뒤 이 옥상에서 호칸을 떨어뜨려 죽게 하는 장면인 것이죠. 아,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칸과 이엘리의 대화 장면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엘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이제 걸려서 자기네 신분 감추기 위해서 그 괴로운 염산을 자기 얼굴에 붓기도 하고, 이제 이엘리도 호칸이 이제 경찰에 잡혀서 병원에 있다라는 걸 이제 방송으로 알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그 창문을 두고 두 사람이 그 이제 문을 열어주고 뭔가 대화를 또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호칸이 자기의 목을 내어주면서 배고프겠다. 내가 피를 못 구했으니 내 피라도 마셔라 해서 그걸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 죽는 장면이 이게 되게 또 그 떨어지는 모습을 되게 잔인하게 담아주잖아요. 좀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이제 찢어지는 거를 좀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슬프면서도 뭔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인상에 남는 이별 장면이라고 할까요? 맞네요. 정말 이별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이엘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12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일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호카는 어렸을 때 오스칼처럼 어렸을 때 이 이엘리를 만나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과정까지 보여준 다음 늙어서 쓸모없어진 호칸이 이엘리와 이별하게 되는 시인인데 굉장히 슬픈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저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이엘리의 어떤 뭐랄까요, 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장면이. 근데 지금 경래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슬픈 장면이네요. 네. 호칸 입장에서는 정말 이별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 배고프니까 마지막에 내 피를 먹고 나는 이제 너랑 이별할게라는 장면이니까 정말 진짜 쓸쓸하고 슬픈 장면이네요. 그 장면은.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는 염산을 얼굴에 부었잖아요. 그 신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다라고 방송에 나오는데 저희 이제 화면에서 보면 딱 반만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거를 왜 저렇게 했을까? 제작비가 없었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얼굴이 다 그렇게 뭉개졌더라도 어쨌든 이엘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호칸이라는 건 인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반만 했을까? 그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쪽 남은 눈으로 이엘리를 봐야 돼서. 그것도 되게 좋은 지점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지금 이제 근우 씨랑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 어쨌든 물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물리면 자기도 뱀파이어가 되니까 딱 그 중간, 그러니까 경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감독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창문을 두고 이엘리와 이 호칸이 있고 뱀파이어와 인간이 사랑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얼굴에 그 화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호칸의 얼굴 클로즈가 하나 있고, 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아직 다 녹지 않은 눈으로 뭔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참 조금 그냥 저희가 보는 사람마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열어준 게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퀀스는 뱀파이어를 사랑한 인간의 최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이엘리는 오스칼과의 관계가 더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엘리도 그다음에 오스칼도.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오스칼이었는데 말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건 호칸과 이엘리의 얘기만 계속한 거예요. 늙은 남자와 그쵸. 그 뱀파이어의 얘기. 근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오스칼 주인공 남자와 이 이엘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엘리가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돼요. 오스칼이 자신의 피를 탐하고 있는 이엘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스칼이 괴념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을 흡혈하고 다닙니다. 이 이엘리가. 그것을 이제 이 오스칼이 보고 방관하게 되는 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으로부터 이제 이엘리와 오스칼의 관계가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칸이 죽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엘리와 이제 오스칼이 점점 이제 붙어가는 느낌이 들고 더 친해지죠. 그리고 이제 호칸이 어찌 보면 이 오스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잖아요. 이게 관계가 대치가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이 영화의 뭐랄까요? 백미 혹은 이 발전의 초석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이제 오스칼과 이엘리가 약간 피의 혈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오스칼이 자기 항상 소지하고 있는 나이프로 자기 손바닥에 긋고 그 이제 떨어지는 피를 이엘리가 본 상태에서 너무 허기가 진 나머지 그 땅에 떨어진 피를 이렇게 핥아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완전하게 대치가 됐구나. 그리고 뭔가 이제 오스칼과 이 이엘리의 관계는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구나. 이제 두 사람은 저는 연인이 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 장면이 참 뭔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혹은 이 각본가가 너무나 이 관계에 대한 설정을 너무 잘 아는 게 두 사람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엘리는 자기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만 수혈해 준다면 자기의 생명은 영원할 텐데 계속 옆에 있는 배우자는 이제 바뀌잖아요. 이 괴리감을 저는 이제 오스칼이 자기의 손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피를 핥아먹는 이엘리는 또 개가 바닥에 있는 음식을 핥아먹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포지션에서 그 피를 먹게 돼요. 이게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괴리감을 그 포지션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어쨌든 인간과 이 뱀파이어의 이 위치가 사실은 뭔가 더 인간이 위에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뱀파이어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묘하고 낯설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호칸과 이엘리의 관계는 반대였거든요. 그렇죠. 주종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나중에 호칸은 어떻게 죽냐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서 죽어요. 그렇죠. 추락에.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인간이 늙어버림으로써 영원히 사는 뱀파이어와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 오스칼과의 관계는 일단은 오스칼이 위에 있는 거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지. 피를 가지고 있는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설정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과연 이 둘의 오스칼과 이엘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결말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뒤에부터는 이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스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스칼을 괴롭히던 패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상처도 많이 입고 하게 되는 오스칼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패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수영장에다가 오스칼을 가둬놓고 고문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고문을 해요. 물고문을 해서 오스칼을 물속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 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이엘리가 등장함으로써 오스칼을 구해주는 장면이 마지막 거의 씬이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뭐랄까 사실 이 마지막에 복수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이엘리가 오스칼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복수해준다. 그래서 이 오스칼과 영원한 삶을 꿈꾼다. 라는 어떤 설정인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스펙타클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자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복수해 주는 장면을 잔인하게 묘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막 뭐랄까요 좀 액션을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좀 더 화려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고요하게 끝나요. 이 장면이 수영장 씬이 이엘리가 오스칼에 복수를 해준다. 라는 장면으로서 마무리 짓기는 너무 고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마지막 그 수영장 씬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저는 이런 아름다운 살인 장면,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위험한데 네.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게 왜 수영장일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이게 그냥 바뀌어도 되는데 그쵸. 왜 수영장이었을까? 물론 원작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눈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어찌 보면 눈은 고체잖아요. 근데 이 수영장은 액체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뭔가 한 단계 더 발전해가고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눈이 조금 따뜻해져야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를 암시하는 전체적인 배경으로서 수영장을 오브제였다. 그게 오브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이 공기 중 혹은 바닥에 뿌려지면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잖아요. 끈적끈적해 보여요. 네, 근데 이 물 속에서 퍼지는 이 미적 미장센이 미장선이 또 아름답고 되게 뭐랄까 이게 진짜로 피가 흩뿌려지는 장면보다 물 속에서 피가 번지는 장면이 어떻게 그쵸. 보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약간 블루와 또 레드를 같이 섞었었고 저는 이 감독의 연출력에 너무 좋았던 게 계속 영화 전체적으로 절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수영장 씬에서 보면은 어쨌든 살인 장면을 절제한 거잖아요. 그냥 잘려진 시체의 부분들이 이제 수영장 안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하나의 디테일이 보였던 게 이엘리가 처음에 그 허락 없이 오스칼의 집에 들어왔다가 이게 피를 계속 이게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서 등에서 피가 나와요. 네. 저는 그게 날개 부분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날개 부분이 사실은 수영장에서 잘 보시면 공중에 둥둥 그렇죠. 떠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엘리가 난다. 네, 저는 그거를 날아서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게 많이 숨겨놨고 본인이 이거를 날개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엘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오스칼의 집에서 등에서 피가 내있는 장면을 정확히 등 뒤에서 잡았거든요. 그거랑 수영장 씬이랑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에 굉장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만화책을 많이 보신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뱀파이어의 이미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악마라고 어떻게 결부를 시켜보자고요. 악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악마 잠깐 상상을 해보시면 이 뭐 이빨이 뾰족 튀어나와 있고 뿔도 달려 있고 검은색 날개를 달고 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적인 게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거의 배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에 날개가 있다라는 설정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데에서 오브제로 네. 쓰인 거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악마적인 모습을 절대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에 했던 살인 장면도 이미지 자체가 다 물속 안에예요. 그쵸. 그래서 사운드적으로는 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이 웅웅거리는 이런 어떤 축축한 느낌으로 그쵸. 이 살인 장면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복수 장면을 막 피가 낭자하거나 이런 장면이 없어요. 피가 튄다거나 절대 없고 뭐 칼로 뭐 혹은 뭐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목을 자르고 이런 장면이 전혀 없고요. 아주 고요한 이 수영장 안에서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우와 너무 멋있다라고 저는 맞아요.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 진짜 이 영화의 진짜 키포인트구나. 백미구나. 이 장면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사실 의미가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장면은 정말 손에 꼽는 장면, 맞아요. 명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BBC 선정 100대 영화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왜 들어갔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장센이 끝내주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잔인하거나 이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은 뭐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어떤 요런 어떤 컨셉 영화, 뭐 뱀파이어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정말 접해 보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뱀파이어 영화와 전혀 다른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영화 감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그 저희 집 바로 앞에 그 중계 CGV에서 한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에 이걸 상영을 했거든요. 나 무서워서 못 보겠다 난. 그런데 저는 이제 한번 본 상태에서 이제 극장에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울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그 방금 군우 씨가 말씀해 주신 그 수영장 씬을 보고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엔딩까지 또 쭉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다시 집을 나와서 저렇게 떠나는 모습이 참 딱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두 사람은 또 뭐랄까 어리지만 이엘리는 뭐 어쨌든 몇천 년을 산 컨셉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어린 오스칼이 뭔가 이 괴롭힘 때문에 약간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 부모에게서까지 이제 영화 안에서 설명은 잘 안 해주지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삶의 허무함을 너무 일찍 깨달은 게 아닌가라는 그 느낌. 물론 그거를 이 오스칼에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이 작가 혹은 감독은 그 부분을 굉장히 연기를 다 배제시키니까 어린 아이가 오스칼의 연기 지도를 할 때 어떠한 감정의 이런 뭐랄까요 이 높낮이를 많이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그냥 잔잔하고 평온하게 표현해서 그냥 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짠하기도 하고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래 씨가 아까 했던 영화 얘기 중에 이거는 잔혹동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가 맞아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로 하면서 서로 둘이 떠나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영화였고 그다음에 미장센이 되게 좋았던 뛰어났던 맞아요.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원작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소설의 원작이. 그래서 한번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장면이 들어가 있을 테고 또 관계 설정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 소설과 비교해보는 것도 다 하나의 재미겠네요. 네. 자, 감독님은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이 영화에? 저는 이 우선 클리셰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절제미 그리고 이 스웨덴 배경을 아주 잘 담아내준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지점이 좋았고요. 좋았던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좋았던 장면은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 피에 혈맹을 맺는 그 지점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되게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엘리에게 다가가는 감정이 친구였다고 봐. 그러니까 사랑의 맞아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혈맹 맺자고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이게 혈서 괜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그쵸. 행위는 안 해요. 근데 오스칼이 이엘리에게 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피로 혈맹을 맺을까 했던 장면은 이엘리하고 오스칼의 관계는 우정에서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전혀 넣지 않은 상태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 오스칼이라는 아이는 소녀는 이엘리와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것을 배제한 상태로 접근을 해서 이런 장면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것도 절제를 했다. 네. 뭔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 남녀의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는 이제 보이지 않게끔 조금 절제를 했다. 그렇죠. 근우 씨는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수영장 씬 마지막 이 복수를 해주는 씬인데 제가 알고 있는 영화의 관점을 완전 비틀어준 씬이에요. 이 마지막 씬을 보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감독님이 추천해준 이유가 있구나. 네. 그리고 저희가 접하는 영화들은 어떻게든 자극적이어야 하고 그렇죠. 소재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 뭐 주인공의 뭐 행동이라든지 뭐 심지어 액션에서도 자극적이어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무산시켜준 저한테는 아주 귀중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보고 또 2번 보고 3번 보면 또 완전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도요. 근데 조금 잔인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영화입니다. 참 네. 재밌었던 영화입니다. 자, 오늘 렛민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전혀 순수하지 않아 보이는 뱀파이어 설정을 담아서 잔혹동화처럼 보이게 한 오늘의 영화 렛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영화는 어떤 영화를 준비했습니까? 네, 저희 고등학교 시절로 좀 되돌아가게끔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핀란드 메탈 밴드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죠. 왠지 이 핀란드 그러면 이 조용하고 고요한 이런 동네일 것 같잖아요. 네. 거기에 그렇게 시끄럽디 시끄러운 메탈 밴드를 하는 밴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은 심지어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가죽 바지에 뭐 휘황찬란한 것들을 몸에 걸치고 그런 어떤 고요한 평화로운 도시에서 어떤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담은 영화거든요. 상당히 재밌으면서 또 저희가 사랑하는 B급 영화의 감성을 네. 가지고 있는 영화. 다음 주에 핀란드 메탈 밴드 재미있는 얘기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